안녕하세요. 황소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주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마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카카오를 들고 있다면 대부분 아마 물려 계실 텐데 이 종목을 물려서 들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오르지도 않는 종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가 어떻게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반등 포인트와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카카오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 주봉 차트를 보면 2021년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카카오를 10만원 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유는 이 앞전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이 시기에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투자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한때는 또 국민주라고도 불렸었는데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앞전의 상승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 과도했던 상승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바닥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느냐? 이 카카오가 상승이 나온 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예요. 이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술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카오를 살펴보면 실제로 기업 가치가 이만큼이나 돼서 여기까지 오른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유동성 장세라는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넘어서는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이 시세를 한 번에 반납한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는 반등 포인트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봤어요. 이 추세선을 봤을 때 카카오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원래 추세대로라면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 추세가 깨지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코로나 유동성 장세로 인한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던 거고 이 상승을 지금은 반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는 다시 이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세대 안에 주가가 들어왔는데 이 앞전에 상승이 나왔던 게 너무 과도했다 보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가 꺾여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카카오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이 종목은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저점 매수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이 기간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등 포인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반등 포인트가 있냐? 이 기업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실적만으로는 이 거대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포인트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업이라는 게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재료가 있다면 주가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지금 이 위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카카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인한 손실을 한 번에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차근차근 회복을 해 나가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카카오 주주인데 지금 물려 있어서 너무 힘들다. 추가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카카오 손실이 너무 커서 다른 종목으로 회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남겨주세요. 위에 제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010-9569-5572 여기로 카카오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카카오 주주분들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 종목에 추가 매수 타점이 나올 때 아니면 이 종목의 손실을 회복할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카카오 주주분들은 저한테 꼭 하나씩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고 이후 내용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예요. 보시면 황소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황소 추천주, 종목명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45,000원 이하, 비중 50%, 목표가 11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간단한 키워드들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강력한 바닥 시그널, 반드시 매매해야 되는 테마인 만큼 강하게 매집 진행하겠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옆에 보시면 발송일도 나와 있고요. 작년 11월 13일 1시에 보내드렸고요. 발신 번호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랑 동일하신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총 272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타점에 진입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같이 매매를 했던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11월 13일 45,000원 이하로 매수 사인 드렸고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이 시점에 진입했는지 차트적인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당시에는 신규 상장주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매매가 유행인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신규 상장주들은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상장했을 당시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바닥을 잡고 다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유행하는 패턴을 캐치해서 강력한 매집과 함께 바닥 시그널이 나온 시점에 제가 사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을 선별할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테마군에서 기본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업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을 10배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단연 기술주들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로봇이 그러한 테마 중 하나라는 거죠. 과거에만 하더라도 로봇이 먼 얘기 같았지만 우리 삶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인화 매장이 급증을 하고 음식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심지어 요리도 로봇이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같이 매매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려고 하시면 좋은 타이밍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를 저장해놨다가 타점이 나올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카카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카카오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후년까지 이 영업이익이라던가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는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카카오가 우상향할 수는 있는 기업인데 이때 상승이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은 빼고 보면 됩니다. 이 상승을 빼면 지금 계속해서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의 실적이 우상향 한다고 하면 이 추세대 내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의 주가는 이 추세대 하단 부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추세대 하단 부근에 가까워지면 이 시점부터는 다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은 카카오가 반등이 나올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가 기업 자체에 돈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당을 너무 적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아니면 버는 돈에 비해 배당이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힘을 못 쓰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배당을 많이 준다라던가 아니면 해외 진출을 한다라던가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주주분들에게 전달을 드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주주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씩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의 이 답답한 흐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